나는 나이 들면 참을성도 많아지고 감정을 잘 다스려 화낼 일도 많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인자하게 나이 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보니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에 자식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고 계시나요? 추억에 늙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랜드입니다. 노년의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것에 쉽게 화를 내고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 말을 듣지 않고 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를 챙기지 않고 자식들이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늙은이의 심술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곱게 나이 먹어야지 하는 말 속에는 자신의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나지 않은 행동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말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감정을 잘 다루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감정 관리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짜증과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하루를 망치고 나아가 일생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은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던 60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잘 나가는 사업가에 인물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젊은 여성들과 종종 바람을 피웠고 친구들을 좋아해서 술과 도박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를 늘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 먹을 거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집안일은 돈 주고 사람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당신이 하고 있는 집안일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나 같으면 집안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어. 항상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투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남편은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건드려지면 내면에 있는 모든 말들을 폭언과 함께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었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언어폭력으로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남편의 변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아내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무심하고 폭언을 일삼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독립하였고 남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집 한 채만 겨우 남기고 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면서 남편 대신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설거지는 그대로 쌓여 있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면서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의 저녁밥을 차려주고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려주었던 저녁 밥상의 그릇들을 치우지도 않고 식탁에 그대로 놔둔 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녁 먹은 그릇은 치워줄 수 있는 거잖아. 꼴랑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남편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조금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워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내는 방 한켠에 세워두었던 연두색 여행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보 같아서 평생 자신을 떠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자신만만했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늘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했기에 폭언을 일삼았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화를 내는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좋습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찾고 어떠한 욕구가 좌절되어서 분노로 연결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오셀로에서 오셀로 장군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아내를 목 졸라 죽입니다. 나중에 모략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억제하지 못한 한순간의 분노가 그의 삶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의 사소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불행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불같이 화내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화를 사기는 방법으로는 참는 데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바로 행동하면 결국 후회만 남기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숙한 분노 조절은 가정과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 남 탓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불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펴봐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잠시 그 순간을 벗어나 생각해 보면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 화가 난 경우 상대가 진정 악의적인 행동이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가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숨을 크게 쉰 다음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긍정적인 사고를 높여 우울증, 불안, 슬픔 등의 심리 문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대한스트레스학회가 진행한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 120명을 일주일 동안 마음 명상을 실시한 결과 강박증, 우울, 불안 등 모든 증상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직후 대상자의 73.3%가 자신의 마음 문제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하루에 20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충분히 명상이 가능합니다. 매일 명상을 하다 보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스트레스 해소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호흡을 통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지기능까지 높여줍니다. 명상은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좋겠지만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심호흡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쉬게 해봅니다. 조금 더 건강해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존감은 남들이 내세우는 자존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존심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들어주길 바라는 감정을 뜻합니다.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긍정이고,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격지심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고 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약하면 쉽게 무너지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자존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무시한다고 시비가 붙거나 큰 소리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면 치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존감 회복에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말처럼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내가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나만의 취미 생활을 갖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 아닌 부탁의 대화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명령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자기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정체되면 그 사람의 정신도 늙어가게 됩니다. 나이만큼 경험치가 쌓여서 주변에 자꾸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길게 설교를 늘어놓거나 잘못된 부분을 꼬집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로 빈축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살이 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니? 다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싶은데 참석할 수 있겠니? 하고 말입니다. 부탁의 대화법은 나이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각의 나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이에 맞는 언어와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젊게 살아도 좋지만 언어는 세월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거나 친분을 쌓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하려는 말은 잠시 멈추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한다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가르치지 말고 함께 그 순간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대화할 때 말을 하고 끝낸다는 목적이 아닌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좋은 눈빛과 따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사람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게 쇠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나이 먹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늙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니어랜드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방법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늙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 있는가이다. 드레들러. 시니어랜드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